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기출문제 한번 풀어볼 건데, 이제 이게 수원 첫 수업이다 보니까 일단 이 강의를 어떻게 이용하면 좋을지 먼저 한번 얘기해보고 넘어가자. 일단 첫 번째로는 반드시 먼저 풀고 오기, 먼저 풀어오기. 이게 딱 스텝대로 나와 있거든. 그러면 너의 실력에 맞게 맞는 스텝을 풀어오면 되는 거야. 예를 들어 아직은 좀 기출 풀기 버겁다 그러면 스텝 1, 2, 3 그치? 까지 풀어오면 되고, 난 실력이 좀 있다, 항상 2등급은 나오는 것 같다, 혹은 3등급 엄청 위거나 혹은 2등급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한 스텝 3부터 한 4 몇 개까지는 풀 수 있을 거야. 4 정도까지는 다 아마 풀 수 있지도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고 그 다음에 2등급 1등급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은 당연히 스텝 5까지. 스텝 1, 2는 심심할 때 한번 풀어보고, 가끔 그 머리가 너무 아플 때, 어떤 공부하기 싫을 때, 그럴 때 그냥 스텝 1, 2 간단하게 풀어보면 되는 것들이어서 그렇게 처리하면 되고, 성적대에 나눠서 각자에 맞는 스텝을 풀어오면 돼. 그치? 풀고 그 다음에 맞은 문제든 틀린 문제든 모든 문제를 일단 봤으면 좋겠어. 모든 문제 해설 수강. 왜냐하면 틀린 문제는 당연히 너가 얻어갈 정보가 있으니까 들어야 되는 거 맞지만, 맞은 문제여도 그게 과연 효율적인 풀이었나? 혹시 다른 풀이는 없나? 왜 선생님은 이렇게 풀었을까? 이렇게 풀었을 때 어떤 이득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충분히 너희가 얻어가면 좋을 만한 것들만 내가 선별해서 얘기해 주는 거니까 꼭 그런 것들을 잘 받아 적어놨으면 좋겠어. 뭐 도형 문제를 풀 때도 사실 풀이 방법이 되게 다양할 수 있지. 그 중에서 너의 풀이가 어떤 문제는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의 풀이가 어떤 문제는 더 좋을 수도 있으니까, 항상 난 항상 전쟁터를 나간다고 비유하거든. 그때 무기를 하나만 들고 가기엔 너무 불안하잖아. 그래서 다양한 걸 챙기는 거지. 칼도 챙기고 망치도 챙기고 총도 챙기고. 그러면 이제 어떤 적이 왔을 때 어떤 무기를 꺼내면 제일 좋을지를 이제 우리 실무나 엔젤을 통해서 반복 훈련하면 시험날 어떤 문제가 오든 그에 알맞는 무기로 싸워서 항상 이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모든 문제 꼭 해설 수강해서 너가 배워갈 포인트들 잘 문제마다 정리해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내가 웬만하게 중요한 기출문제들에는 거기에 핵심 소재나 조건 혹은 핵심 개념들을 이렇게 해시태그를 붙여서 블라블라블라 써줄 거야. 그럼 이 해시태그들을 꼭 너희가 옮겨서 적어 놔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이 해시태그들이 비슷한 문제를 봤을 때 나랑 똑같이 딱 떠오르면 아주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 한 강의를 듣고 너가 다 해서 여기 3단계까지 완료했어. 그치? 그리고 당연히 너가 풀었던 문제, 틀렸던 문제 혹은 맞았는데 풀이 보강이 필요한 문제는 당연히 복습도 해줘야겠지. 그치? 이렇게 복습을 한 바퀴 돌리고 나서 한 일주일에서 2주일, 혹은 뭐 학교 때문에 시간이 좀 잘 안 난다 그러면 한 달 후 정도까지 괜찮아. 한 달 후 정도에 다시 백지 상태에서 너가 풀어보는 거야. 기출문제는 항상 뒤에 분석이라는 단어가 붙잖아. 그게 왜 그러냐면 기출문제는 사실 풀고 버리는 문제들이 아니야. 그 안에 그 조건들을 어떻게 바꿔서 나오는가, 어떻게 포장지가 맨날 바뀌어서 나오는가. 그래서 그 포장지를 벗기고 나면 속 알맹이가 항상 똑같다는 걸 우리가 알아차릴 수 있도록 기출을 갖고 반복 훈련을 해서, 이런 소재는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바뀔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점점 인지해가는 과정이니까, 이게 처음에는 인지가 됐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또 까먹는단 말이야, 인간이. 그치? 그래서 다시 백지로 풀어봐야 돼, 그 문제를. 그러면 이 일정한 시간이 지났을 때 너가 풀었을 때 너무 완벽하게 풀이대로 잘 풀었어. 그럼 이제 그 문제는 어느 정도 너의 것이 된 거고, 분명히 설명 들었을 땐 이해가 됐었는데 지금 다시 풀려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면 다시 2, 3번 과정을 반복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너가 부족한 부분을 계속 메꾸고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강의는 절대 한 번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너가 필요할 땐 언제든 계속 돌려봐야 된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건 약간 특수 케이스. 어떤 모의고사를 보낼 때가 있잖아. 뭐 사설 모의고사도 그렇고 혹은 교육청 모의고사도 그렇고
우리한테 중요한 6월 9월 평가 모의고사도 그렇고. 그럼 그걸 풀었을 때 모의고사에서 틀린 문제나 어쨌든 우리가 같이 나랑 같이 이렇게 피드백하고 하는 친구들이라면 분명히 같이 우리 보고 피드백을 할 거야. 그럼 그 피드백을 했을 때 틀린 문제 유형이 있겠지? 그치? 그럼 그 유형이 아직 너가 아무리 문제를 많이 풀었어도 이 당일날은 완성이 안 됐었다는 거잖아. 그래서 넌 당연히 피드백을 받으면 다시 그 문제로 돌아가서 또 반복하는 거야. 아, 내가 이거는 문제집에서는 왜 이렇게 풀었는데 모의고사에서는 왜 못 풀었지? 왜 이 두 문제가 같다는 걸 선생님은 느꼈는데 난 왜 못 느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지? 왜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런 부분을 스스로 충분히 고민한 다음에 이제 나한테 공유를 하는 거지. 나는 선생님 저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까요?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어디서부터 뭐 어떻게 갈피를 잡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또 피드백을 줄 수 있고 솔루션을 줄 수 있고 하는 거니까, 나는 너희를 이끌어 주긴 하지만 너희의 모든 걸 내가 해줄 수 없잖아. 그치? 그래서 특히 개념 때까지는 사실 내가 너희한테 약간 주입시키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 역할이 크다라고 생각하지만 기출 분석 다음 이후부터는 나는 완전히 보조적인 입장이 된다고 생각해. 그래서 나를 너희가 얼마나 잘 이용하는지에 따라서 내 가치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나를 최대한 괴롭혀야 돼. 좀 말이 웃기지만 나를 괴롭혀야 돼. 최대한 나를 이용해 먹고 최대한 나를 뽑아 먹어야 돼. 그치? 너희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나한테 정확하게 알려줘야 그 부분에 맞게 내가 딱 솔루션을 주거나 피드백을 주거나 뭐 어떤 조치를 취해줄 수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한번 잘 참고해보고, 그래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상담 신청해서 같이 상담도 한번 해보고, 지금 뭐 어디가 문제인지, 뭐 공부가 왜 안 되는 것 같은지, 뭐 공부는 잘 되고 있는 건지 이렇게 고민이 될 때마다 상담 신청해서 우리 같이 상담하면 분명히 또 좋은 길이 보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그래서 뭐 이 정도 일단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중간중간 계속 뭐 공부법 관련해서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은 우리 기출문제 따라와 보자. 그 다음에 스텝 1, 2는 얘네는 그냥 그 손풀이 파일로 대체할 거야. 뭐 스텝 1은 진짜 거의 2점과 3점 초반이기 때문에 완전히 쉬울 거고 거의 다 풀 수 있을 거고, 뭐 스텝 2에서 가끔 뭐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 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면 그런 문제들만 선택해서 영상 촬영할게. 그 다음에 스텝 3, 4, 5는 모든 단원 마찬가지 전문항 해설 하고 플러스 이 해설할 때 썼던 손풀이 파일도 같이 제공되니까 스텝 3, 4, 5를 중심으로 최대한 복습해줘야 돼. 그치? 그래야 우리가 안정적인 1등급을 받아낼 수 있는 실력에 도달할 테니까. 이 정도로 간단하게 개요 설명했고, 직접 넘어와서 우리 문제 51번부터 한번 같이 풀어볼게. 자, 두 집합 A하고 B에 대하여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 아니다. 이거 읽을 줄 알아야 되지. 그래서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였냐면 해시태그 집합. 우리 집합의 용어 정도는 충분히 기억하고 있어야 돼. 지금처럼 집합을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지만 문제를 구성할 때 그냥 집합의 요소가 이렇게 들어가거든. 그럼 이걸 보고 이게 무슨 말이지 싶으면 안 돼. 이게 딱 듣고 이게 이런 뜻이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해. 그래서 우리 얘를 그럼 해석할 줄 알아야겠지. 결국 이 문제는 이게 핵심 조건이니까. 교집합이 공집합이 아니라는 뜻은 이게 없다는 뜻이잖아. 그럼 없지 않다는 뜻이니까 무슨 뜻이야? 있다는 뜻 아니야? 그럼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적어도 원소 하나는 겹친다고 볼 수 있는 거지. 이 말 이해되지? 이렇게 조건을 바꿔놓고 보면 이제 별로 어렵지 않지. A 원소가 있고 B 원소가 있는데 적어도 하나를 겹치게 만들 수 있는 정수 K의 개수를 우리한테 물어본 거지. 우리 A부터 한번 해보자. 자, A는 저 안에 2차 부등식이니까 저거 계산해주면 인수분해 되지? x-1,
x-4. 그러면 a는 어떻게? 1 이상 4 이하 이렇게 바뀔 거고, 그 다음에 b 해볼 건데 b는 이거 우리 어떻게 하는 거지? 로그 2x가 반복돼 있으니까 b를 풀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치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로그 2의 x를 t라고 치환해야 되는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지. 항상 치환할 때는 무조건 그 치환된 문자의 범위를 생각해 줘야 돼. 근데 이 문제는 로그 2의 x는 치환해도 문제 없다는 거 혹시 기억하고 있니? 문제 없다는 게 무슨 소리냐면 t는 실수 전체의 값이 가능하다는 뜻인 거지. 이렇게 내가 이거는 치환할 때 너무 많이 강조해서 이 부분만큼은 꼭 우리가 기억해 줬으면 해. 이게 로그니까 망정이지, 이게 만약 지수를 치환했다 그럼 특별한 범위가 붙잖아. 기억나? 왜 그런 범위가 발생했었지? 이 함수의 치역 범위 때문에 그런 그 특수한 범위가 생기는 거지. 로그 2의 x는 치역이 실수 전체인 반면 지수 함수인 a의 x제곱은 함수값이 항상 0보다 크잖아. 그 치역이 y가 0보다 크잖아. 그치? 그래서 그걸 받은 이 치환된 문자 t도 똑같은 범위를 갖게 되기 때문에 로그 함수 치환할 때는 실수 전체여서 크게 상관없지만 지수 함수 치환할 때는 t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붙어야 돼서 꼭 기억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얘도 옆에다가 해시태그 어떤 말을 쓰고 싶냐면 치환은 범위를 남긴다. 머릿속에 반드시 요 해시태그들이 남아 있어야 돼. 그럼 요거 가지고 한번 문제 치환해서 풀어보면 t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1은 0보다 적거나 같아. 여기서 정답을 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수분해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래서 k제곱 마이너스 1을 어떻게 쓸 거냐면 합차 공식이니까 k 마이너스 1 k 플러스 1 이래도 괜찮지? 이렇게. 그러면 t는 어디와 어디 사이? k 마이너스 1 이상 k 플러스 1 이하 이렇게 써지겠지. 그럼 마지막 치환 풀어야 되지. 그럼 로그 2의 x가 다음과 같이 k 마이너스 1과 k 플러스 1 사이에 껴있으니까 x는 누구와 누구 사이? 2의 k 마이너스 1제곱 이상 2의 k 플러스 1제곱 이하 이렇게 써지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문제가 무슨 말이냐면 요 x범위와 요 x범위가 적어도 하나는 겹쳐야 된다는 소리야. 그렇도록 하는 무슨 수? 정수 x의 개수. 괜찮지? 그럼 정수 x의 개수 한번 세볼까? 정수기 때문에 사실 우리 마인드 속에서는 직접 하나씩 대입해도 괜찮다는 뜻이야. 근데 a는 고정돼 있으니까 우리 고정된 거 먼저 한번 수직선을 표현해보자. 1부터 4까지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지. 그치? 근데 요 놈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얘랑 얘가 같이 변하잖아. 그치? 그러면 최소한 하나 겹쳐야 되니까 언제가 가장 왼쪽 끝에 있는 거냐면 요렇게 어쨌든 겹치는 형태, 요때일 때가 가장 작을 때 아닐까? k가? 그치? 그럼 이 뜻이 뭐야? 2의 k 플러스 1제곱이 1될 때라는 뜻이잖아. 그럼 얘가 2의 k 플러스 1제곱 될 때라는 뜻이니까 k는 얼마? 마이너스 1일 때가 당연히 최소일 수밖에 없지. 얘보다 더 뒤로 가면 안 되잖아. 이게 그 미니멈 마지노선이니까. 그 다음에 맥시멈 마지노선도 이렇게 딱 유일하게 4 겹치는 요 순간이 마지노겠지. 그래서 이때는 4가 얼마일 때? 2의 k 마이너스 1제곱일 때니까 따라서 k는 얼마일 때? 3일 때. 이때는 언제? k의 맥시멈 값. 괜찮지? 그럼 k가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있는 그 어떤 값이면 뭐 어떻게든 이렇게 겹치지 않겠어? 뭐 어떻게 겹치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원소 하나는 무조건 겹친다는 거지. 아, 그러면 괜찮다는 뜻이네. 따라서 k는 얼마부터? 마이너스 1, 0, 1, 2, 3 이렇게 가능하다는 뜻인 거네. 그럼 전부 다 k를 더해주게 되면 정답 1반에 5 되는 거 알 수 있겠지. 괜찮지? 오케이, 여기까지 하고 옆 문제로 넘어갈게. 옆에 문제 한번 읽어보자.
그림과 같이 a가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두 곡선 y는 a 로그 2의 x-a 플러스 1과 y는 2의 x-a 제곱 마이너스 1이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난대. 그림 봤더니 여기 이렇게 두 점 만나는 거 확인되네. 점 a가 x축 위에 있고 삼각형 OAB의 넓이가 2분의 7a. 오케이. 그럼 삼각형은 그려져 있지 않으니까 삼각형 한번 그려주고 시작해볼까. 삼각형 OAB 얘랑 이렇게 됐지? 이때 선분 AB의 중점은 M이고 걔가 P, Q래.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이쯤 되겠지? 여기가 M이고 P, Q가 되겠다. 그럼 P, Q를 우린 과연 어떻게 구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A하고 B점의 좌표를 직접 각각 구해서 걔네들의 중점 좌표를 만들어주면 되지 않겠어? 그치? 오케이,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어. 그 다음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삼각형 OAB의 넓이가 2분의 7a이다 라는 정보니까 그 정보 이용해 줘야겠어. 그리고 사실 A의 점좌표를 주지 않았지만 A의 점좌표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A의 점좌표는 얘가 0되거나 얘가 0되거나 아무거나 써도 상관없거든. 로그 쪽이 좀 더 편할 것 같은데 로그 값이 0 되려면 요 진수 값이 얼마여야 되지? 1이어야 되지. 그럼 x절이 얼마? a가 들어가는 순간 1 되면서 y값 0 될 수 있잖아. 따라서 요 a점의 좌표는 반드시 a, 0일 수밖에 없고 이 a, 0을 여기다가 집어넣어봐도 2의 빵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0 가능한 거 맞지. 그래서 a점의 좌표가 a, 0이었구나.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2분의 7a의 의미가 뭐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이 2분의 7a라는 뜻이지. 그러면 높이는 당연히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이 삼각형의 높이는 반드시 7일 수밖에 없다는 뜻이지. 그치? 그럼 점 B좌표에 Y좌표를 찾은 거지. X좌표는 모르겠으니까 알파라고 둬볼까? 하지만 Y좌표는 7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미 알아낸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점 B는 하필 누구 위? 로그 함수 위에도 있으면서 지수 함수 위에도 있는 교점의 좌표니까 여기다가도 대입해도 성립, 여기다가도 대입해도 성립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럼 대입한식 한번 정리해보자. 2에 알파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1이 얼마다? 7이다. 두 번째 a 곱하기 로그 2에 알파 마이너스 a 플러스 1 얘는 얼마다? 7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그럼 위에서 우리 한번 풀어볼까? 마이너스 1 반대쪽 넘기면 2의 알파 마이너스 a제곱은 얼마다? 8이니까 2의 세제곱이 더 뜰 거고, 그럼 따라서 알파는 a 플러스 3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아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알파가 a 플러스 3이니까 저거 어디? 그대로 여기 아래 로그식에다가 대입해주면 a 곱하기 로그 2의 4가 되겠지. 그럼 걔는 얼마? 2a니까 2a가 7이라는 소리네. 따라서 a는 얼마? 2분의 7일 수밖에 없고, 알파가 a 플러스 3이니까 알파는 2분의 13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끝났지. P하고 Q 전부 다 구해줄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 P 더하기 Q 물어봤지. 오케이, 그럼 P 더하기 Q니까 그냥 P, Q 각각 구하자. P는 얼마? 2분의 알파 플러스 A인 거 맞지? 대입해서 계산해주면 알파 플러스 A가 2분의 20이어서 10, 10을 2로 나누니까 5 될 거고, Q는 0하고 7 더한 다음에 절반 치는 거니까 2분의 7 되겠네. 그렇게 해서 둘이 더해주게 되면 2분의 17이라고 5번 정답이 나오겠지. 어렵지 않지? 유일하게 주어진 정보가 삼각형 넓이니까 그것만 잘 이용해주면 되고, 그거 이용해주기 위해서 반드시 누구 시작? 요 A부터 사실 A가 주어진 점의 좌표다. 이 사실을 인지하고 가야 돼. 그치? 넘어가자. 우리 53번도 해보자. 53번 같은 경우는 가조건이 난 되게 어느 정도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해. 얘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세제곱근 A는 A 곱하기 B의 4제곱근이다 라고 이렇게 읽으면, 이거는 우리 언제 배웠던 문장 형태냐면 맨 처음에 거듭 제곱근의
정의에서 배웠던 문장 형태야. 그래서 이렇게 거듭 제곱근의 정의 형태로 문제가 나와 있으면 항상 뭘로? 방정식으로 고쳐서 문제를 풀어줄 줄 알아야 돼. x는 a의 n제곱근이다 라고 써져 있으면 이거 방정식으로 어떻게 옮기지? x를 n번 곱하면 a가 된다. 이게 거듭 제곱근의 정의였잖아. 맞지? 그럼 그거에 의해서 우리 지금 요 가식은 어떻게 바꿔낼 수 있냐면, 가식은 자 세제곱근 a도 a의 3분의 1제곱으로 쓸게. a의 3분의 1제곱을 몇 번? 4번 곱하게 되면 누가 나온다? a 곱하기 b가 나온다. 이렇게 고쳐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얘가 얼마? a의 3분의 4제곱이고 양변 a로 나눠주게 되면 따라서 b는 a의 3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써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나식 보니까 로그 a bc 플러스 로그 b의 ac는 4래. 근데 우리 로그의 성질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의 밑이 똑같아야 되지. 근데 현재 나 조건에서는 로그의 밑이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뭐 진행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뭐 약간 생각해보자면 진수가 지금 두 수의 곱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로그 2개 더하기로 쪼갤 수 있는 거지. 뭐 나 같으면 한 그 정도만 생각하고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정보를 한번 읽어볼 것 같아. 문제에서는 a는 c분의 b의 k제곱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물어봤어. 그럼 나는 이 문장을 읽을 때 얘 전체적으로 이 값 자체도 당연히 k를 구할 때 중요하지만 일단 이 안에서 k는 구하고자 하는 값이니까 제껴두고 k 제외 미지수가 몇 개인지부터 보여. 현재 미지수 몇 개? a, b, c니까 3개. 맞지? 그럼 미지수 3개일 때는 우리 항상 문제를 어떻게 풀지? 항상 형태를 한 문자로 통일해주는 과정이 필요한 거지. 그치? 근데 우리 가족관을 보니까 b를 a로 표현해냈어. 그럼 우리 마지막 뭐? c만 a로 표현해내면 여기 b 자리에 a 관련된 식, c 자리에 a 관련된 식 집어넣으면 이게 a에 대해서 지수법칙으로 묶이기 때문에 분명히 계산을 통해서 k를 구할 수 있다는 그 각이 보였으면 좋겠다. 괜찮지? 그래서 여기다가도 똑같이 항상 이것도 하나의 행동 강령처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미지수가 여러 개다. 한 문자로 통일할 생각을 제일 먼저 해줘야 돼. 그럼 나 조건 한번 써서 c를 a에 대해서 한번 표현해보자. 그러면 우리 아까 봤듯이 쪼개주면 로그 a의 b 플러스 로그 a의 c 플러스 로그 b의 a 플러스 로그 b의 c, 이게 현재 얼마다? 4다 라고 주어진 거지. 근데 b가 a의 3분의 1제곱이니까 잘 생각해봐. 얘랑 얘가 이미 계산이 가능해. 맞지? b 자리에 a의 3분의 1 집어넣으면 얘는 그대로 3분의 1 튀어나오겠지. 괜찮지? 얘는 3분의 1의 역수가 튀어나올 테니까 3 튀어나오겠지. 이렇게. 그 다음에 얘도 로그 a의 c로 바꿀 수 있고, 우린 지금 a하고 c 사이의 관계식을 따지는 거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여기 로그 b의 c도 어떻게? 로그 a의 3분의 1에 3분의 1제곱에 c 이렇게 바꿔줄 거야. 그럼 3분의 1 밖으로 튀어나올 건데 3분의 1이 분모로 튀어나올 거니까 결론적으로 3 로그 a c 이렇게 튀어나오겠네. 그치? 그럼 요거 계산해주면 따라서 4 로그 a c는 얼마일 수밖에 없다? 3분의 2일 수밖에 없고, 로그 ac는 반드시 얼마? 6분의 1이어야 한다. 따라서 로그 ac가 6분의 1이려면 c는 얼마? a의 6분의 1제곱일 수밖에 없겠지. 괜찮지? 마지막. 그럼 우리는 c분의 b 찾아야 되네. c분의 b 찾아보면 b는 a의 3분의 1제곱, c는 a의 6분의 1제곱. 그 둘이 나눴으니까 미통이 돼 있네. 그럼 어떻게? 나누기는 위에 있는 지수끼리의 숫자 빼기 해주면 되니까 형태 살려서 써주면 이렇게 된다는 뜻이고, 그럼 얘가 얼마다? 6분의 1제곱이다. 이 뜻이지. 맞지? 그러면 문제에서 뭐 물어봤냐면 따라서 a는
A에 6분의 1제곱에 K제곱 곱해져 있는 거니까 6분의 K제곱이 되는 거지. 얘를 만족시키는 K는 우리 6이라는 사실 이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 6 체크해주면 되는 문제. 두 가지 중요한 행동 요령이 있을 것 같아. 가족관을 보고 이거 거듭제곱근의 정의를 나타내는 문장이네. 따라서 뭘로? 방정식으로 쓴다. 거듭제곱근의 정의는 항상 방정식으로 나타낸다. 그래서 방정식으로 나타내게 되면 B하고 A에 관련된 식 하나 나올 거고, 나조건 읽어보고 마지막 조건 읽어봤더니 미지수가 3개네? 한 문자로 통일해야겠네. B를 A로 표현했으니까 나조건 이용해서 C를 A로 표현하면 문제 끝나겠네. 이렇게 구조만 잘 잡아줄 수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아. 괜찮지? 넘어갈게. 54번도 한번 해보자. 그림과 같이 직선 y는 2가 두 곡선 y는 로그 2의 4x, y는 로그 2의 x와 만나는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직선 y는 k가 두 곡선 y는 로그 2의 4x, y는 로그 2의 x와 만나는 점을 각각 c, d라고 하자. 이런 도형 문제, 그림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읽으면서 한 문장이 끝나면 직접 이 그림으로 가서 A, B, C, D가 진짜 어디에 찍혔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거야. y는 2가 여기 쭉 그려져 있고, 이때 각각의 로그함수와 만나는 점을 왼쪽부터 A, B, y는 k를 그었을 때 만나는 점을 왼쪽부터 C, D 이렇게 잡겠다는 뜻이구나. 오케이 하고 넘어가면 돼. 괜찮지? 그 다음 문장. 점 B를 지나고 y축과 평행한 직선이 직선 CD와 만나는 점을 E라고 한대. 여기 찾았지? 이게 y축과 평행하대. 오케이. 이 점 E는 선분 CD를 1대2로 내분한대. 근데 1대2로 내분한다는 건 문제에만 적혀있는 정보지 그림에는 표현해놓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부터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지. 여기가 1대2였다는 소리구나. 나는 비율을 표시할 때 숫자에다가 보통 동그라미 쳐서 표현해. 그래서 그거 알아주면 될 것 같고, 마지막 구하고자 하는 거 확인해보자. 사각형 ABDC의 넓이를 S라고 할 때 12 곱하기 S의 값을 구해달라. 오케이. 그러면 C하고 D는 여기가 K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한 값을 모르지만 A 쪽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Y 값이 2로 정해져 있고 로그 함수에도 전혀 미지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A하고 B의 이 좌표를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해줘야 돼. 그러면 첫 번째부터 해보면 이거 한번 쪼개볼까? 로그 2의 4 플러스 로그 2의 x일 테니까 로그 2의 4가 얼마야? 2 아닌가? 2? 그치. 그럼 얘가 2가 되려면 로그 2의 x가 0 돼야겠지. 그럼 당연히 x좌표는 1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A점의 좌표는 1,2여야만 해. 괜찮지? B점 마찬가지. 로그 2의 x가 2여야 돼. 그럼 x는 얼마여야 돼? 2의 제곱 4여야 돼. 그래서 4,2여야 돼.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C점, D점도 K로 한번 표현해보자. 자, 그럼 K로 표현하고 싶어. 그럼 C점은 어떻게 돼야 돼? 2 플러스 로그 2의 x가 K여야 되니까 로그 2의 x는 K-2여야겠네. 그럼 x좌표는 2의 K-2제곱일 수밖에 없네. 그래서 이렇게 C좌표 쓸 수 있고, D좌표도 마찬가지. 로그 2의 x가 K여야 되니까 x좌표는 2의 K제곱이 될 수밖에 없는 형태구나. 괜찮지? 그렇게 봤더니 점 E의 x좌표도 B의 x좌표인 4와 똑같겠지? 그러면 요 거리가 1대2라는 정보만 쓰면 미지수가 K밖에 없기 때문에 K의 값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럼 어차피 Y좌표는 똑같으니까 우리 X좌표만 떼서 볼 거야. 2의 K-2제곱과 2의 K제곱을 1대2로 내분하면 점좌표가 얼마가 된다는 뜻이냐면 4가 된다는 뜻인 거지. 오케이, 그럼 우리 내분점 공식 한번 써보자. 1 플러스 2의 이거식 어떻게 되지? 2의 K제곱 플러스 2 곱하기 2의 K-2제곱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치? 이게 얼마다? 4다 라는 뜻이니까 좀만 정리해줄까? 그러면 2의 K제곱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2의 k제곱. 이게 얼마여야 된다? 10이어야 된다는 뜻인 거지. 따라서 2의 k제곱이 얼마여야 되냐면 8 더하기 4 하면 딱 되겠네. 그치? 얘가 8이어야 되고, 그럼 k가 얼마여야 된다? k가 3이었으면 딱 좋겠다. 그럼 k가 3인 거 찾았으니까 점 A, B, C, D의 점좌표 전부 다 안다는 사실인 거지. k가 3이니까 C점의 좌표 다시 한번 써보자. 그럼 2,3이 된다는 뜻이고, D점의 좌표는 3 집어넣었으니까 2의 세제곱 8,3이 된다는 소린 거지. 요때 마지막 뭘 구해달라고? 요 사각형의 넓이, 요거 구해달라. 이게 문제의 마지막 물어보는 값이지. 그럼 요거 과연 어떻게 구할 것인가? 라고 생각하면 삼각형 두 개로 쪼개서 구하는 게 제일 좋지 않겠어? 이렇게. 그치? 그럼 어차피 높이는 얼마로 고정? k가 3이니까 우리 높이는 1인 거지. 그치?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 곱하기 여기 삼각형 ABC부터 써보면 밑변 길이 3 플러스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밑변이 CD이려면 밑변의 길이가 6 되겠네. 6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계산하면 2분의 3에다가 3 더하는 거니까 2분의 9일 수밖에 없겠다. 그럼 얘가 2분의 9니까 여기다가 12s 곱하면 6, 9, 54. 그래서 정답은 54가 되겠다. 이렇게 천천히 하나하나 보여줬으니까 한번 스텝 잘 밟아가면서 직접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고, 우리 내분점 공식 몰랐다면 내분점 공식 당연히 정리해놔야겠지. 그치? 혹시 모르니까 내분점 공식 아래다가 한번 정리해놓게. 여기다가 해시태그 내분점 공식. x좌표 y좌표 똑같으니까 그냥 x좌표일 때만 해볼게. 하나의 x좌표가 a고 하나의 x좌표가 b야. 얘네 둘을 m 대 n으로 내분하고 싶어. 그럼 그 내분점의 공식은 어떻게 되냐? 분모는 내분하는 저 두 정수값을 더한 걸 분모에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는 크로스 곱이라고 생각하면 돼. a하고 크로스니까 n 플러스 b하고 크로스니까 m 이렇게 써주면 돼. 그러면 x좌표가 a이고 x좌표가 b인 그 두 점을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의 x좌표는 다음과 같이 m 플러스 n분의 an 플러스 bm 이라는 값이 된다는 거 찾아줄 수 있겠지? 오케이. 넘어가서 우리 55번 한번 해보자. 이차함수 y는 f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x-1이 그림과 같을 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x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오케이. 그럼 이 문제를 풀 때 다들 그냥 이거부터 빨리빨리 바꾼 다음에 문제 풀거든? 근데 절대 그렇게 풀어서 안 돼. 이 로그 문제가 들어왔을 때는 우리가 꼭 뭐부터 파악해줘야 되냐면, 이거는 무조건 영순이야. 일단 이 로그 부등식이 만들어지려면 로그 값 자체가 정의가 돼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반드시 로그의 정의 조건부터 너희가 변형하기 전 그 원래 상태 그대로의 로그 정의 조건을 꼭 확인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로그 정의 조건부터 확인하고 넘어가자. 로그 3의 fx가 존재해야 되니까 당연히 진수 조건인 fx가 0보다 크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로그 3분의 1의 x-1도 존재해야 되니까 당연히 x-1도 0보다 커야겠지.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범위만 한번 찾아보게 되면 이렇게 아닌가? 이렇게. 그치? 뭐 이 정도만 들고 나중에 해도 되고, 이거를 먼저 범위 찾고 나중에 정답 범위랑 합쳐도 되고 상관없는데 난 일단 이대로 둘게. 그치? 그리고 그래프에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림의 가장 큰 장점이 뭐지? 가시적으로 모든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식으로 정리하지 않고 그림상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렇게 로그 정의 조건을 썼다면 그 다음에 이제 부등식을 풀어주면 돼. 그럼 요거 어떻게 하겠어? 3의 마이너스 1제곱 바꾼 다음에
요 앞에 부호도 마이너스로 바꿔줘야겠지. 그치? 그러면 개수통일 미통일 돼 있으니까 로그의 성질을 이용해 줄 수 있겠지. 따라서 로그 3의 fx가 그냥 넘길까? 굳이 합칠 필요도 없네. 넘어가면 작거나 같아. 누구보다? 로그 3의 x-1보다 작거나 같아. 그럼 이제 로그 부등식에서 로그 떼고 싶은데 로그 뗄 때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냥 어떻게 떼면 돼? 부등호 방향 유지하고 떼주면 되지. 이렇게. 그치? 그러면 우리가 찾아야 되는 범위는 누구냐면 얘네 둘을 만족시키면서 얘까지 만족시키는 교집합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는 거지. 그럼 fx가 x-1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일단 요 라인이어야 돼. 맞지? 그 중에서 누구? x-1이 0보다 커야 돼. 따라서 요만큼. x-1보다 0보다 큰 건 다 똑같네. 어차피 1보다만 크면 x-1는 전부 다 양수니까. 근데 이제 마지막 누가 걸려? f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러려면 범위 자체가 어떻게? 이렇게밖에 잡힐 수 없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교집합의 범위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다 지우고 다시 그리자. 어디? 요만큼이 정답이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답은 어떻게? 4보다는 크거나 같아도 괜찮겠지? 그거는 fx와 x-1이 만나는 점이니까 여기는 포함돼도 괜찮은데 7은 포함되면 된다 안 된다? 7은 절대 포함되면 안 된다. fx가 0 되는 지점이니까. 그래서 4 이상 7 미만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그럼 요 안에 들어가는 x값은 누구가 있을까? 4, 5, 6 이렇게 3개 있겠네. 그 3개의 합을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15가 되겠다. 그래서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 같아 보이지만 이 행동 습관이 되게 난 중요하다 생각해. 로그의 정의 조건부터 따져주기. 일단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든 뭐든 간에 로그가 정의가 돼 있어야 그 다음이 성립이 되는 거니까 로그 정의 조건 절대 빼먹지 않는 거 주의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또 56번 한번 문제부터 읽어보자. 곡선 y는 로그 루트 2의 x-a와 직선 y는 2분의 1 x가 만나는 점 중 한 점을 a라고 하겠대. 오케이, 일단 그림이 없으니까 그림을 한번 대충 머릿속에 떠올려 볼까? 뭐 곡선 로그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밑이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생겼겠지. 얘랑 뭐 직선 y는 2분의 1 x가 있대. 근데 만나는 점 중 한 점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만나는 점이 하나면 저런 표현 안 쓰겠지. 그래서 만나는 점이 2개인가 봐. 그럼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점 하나 찍자. 일단 이렇게 2점 지나도록 해보자. 그럼 여기를 대충 한번 a라고 생각해보는 거야. 그리고 점 a를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곡선 y는 루트 2의 x제곱 플러스 a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고 싶대. 오케이, 그러면 점 a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 a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이 필요하니까 얘를 너무 급하게 그렸네. 2분의 1이니까 이 정도 그려야겠지. 그 다음에 직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1이니까 한 요 정도 그려주면 될 것 같아. 요 직선이 누구와 만나는 점? y는 루트 2의 x제곱 플러스 a라는 저 지수함수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하겠대. 뭐 지수함수가 아직까지는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뭐 지수함수가 이렇게 있어서 뭐 여기서 만날 수도 있다는 거지. 그래서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b가 이 정도 있나 보다 생각하고 마지막 삼각형 OAB의 넓이가 6이었으면 좋겠대. 오케이, 그때 상수 a의 값을 구해달라. 원점 5는 일단 어디 있을 수밖에 없냐면 y는 2분의 1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원점 5가 있을 거고, 그래서 뭐 삼각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6이었으면 좋겠대. 그렇게 하도록 하는 뭐 상수 a의 값을 구하고자 하는 거구나. 이렇게 대충 그림으로 이 상황을 한번 파악해보는 거지. 괜찮지? 그 다음에 이 문제의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 앞으로 꼭 이렇게 풀어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 함수가 직선 빼고 곡선인 함수가 몇 개 등장하냐면 여기 로그 함수 하나와 여기 지수 함수 하나
이렇게 등장할 거거든. 맞지? 그러면 문제 안에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함께 등장하면 반드시 우리가 어떤 관계성을 한번 따져야 되냐면 역함수인가? 역함수 관계성을 의심해줘야 돼. 내가 뭐라고 써놨어? 의심이라 해놨지. 꼭 그렇다는 거 아니야. 로그함수와 지수함수가 나왔는데 역함수 관계가 아닌 문제도 충분히 있어. 하지만 역함수 관계성을 파악했을 때 문제풀이가 훨씬 쉬워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먼저 한번 의심해보라는 거지. 그럼 의심할 때 일단 무조건 만족돼야 하는 게 뭐냐면 요 밑과 요 밑이 당연히 동일해야겠지. 그치? 그래야 역함수 관계성이 성립될 테니까. 그럼 지금 딱 봤더니 밑은 똑같네? 그러면 이제 뭐만 따져주면 되냐면 이 로그함수는 어떻게?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이고 얘는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로그함수, 지수함수 정확히 역함수 관계에다가 평행이동도 서로 지금 딱 역함수 y는 x 대칭이동한 그 평행이동 형태인 거지. 따라서 요 파란색 둘끼리는 현재 역함수 관계일 수밖에 없다는 걸 문제를 파악할 때부터 파악해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사실 그림이 이렇게 그려질 수가 없는 거지. 그림을 조금 수정해보자면 로그 함수는 어떻게 그려질 수밖에 없냐면 저 위에 이렇게 생기겠지. 미안해, 로그 함수가 아니라 지수 함수. 이렇게 맞지? 그 다음에 y는 x라는 우리 직선도 대칭으로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겠지. 괜찮지? 그 다음에 요 직선이 방금 누구였어? 이게 y는 2분의 1 x였잖아. 하나씩 써보자. 얘는 y는 x, 얘는 y는 2분의 1x, 얘는 누구? y는 로그 루트 2의 x 마이너스 a, 얘는 y는 루트 2의 x제곱 플러스 a라는 식. 그치? 그럼 여기 교점 여기에 두고 원점 O가 있겠지. 그 다음에 여기가 누구? 점 B의 정이었지. 파란색 직선과 로그 함수가 만나는 교점이 B였으니까. 그치? 이렇게 놓고 봤더니 A하고 B가 서로 무슨 관계? Y는 X 대칭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래서 점 A든 점 B든 미지수를 잡고 싶어. 그럼 미지수를 누구에 잡는 게 더 유리하냐는 거야. 지금은 무조건 A가 유리하지. 왜냐면 A는 여기 로그 함수 위에 있다고 봐도 되지만 누구 직선 위에? y는 2분의 1 x 위에 있는 점이기도 하니까 점 A의 좌표를 어떻게 쓸 수도 있어? 알파 콤마 2분의 알파라고 써도 되지만 나는 분수가 싫어서 2알파 콤마 알파라고 난 잡아. 괜찮지? 그러면 점 B는 이 2알파 콤마 알파의 y는 x 대칭 이동된 점이니까 알파 콤마 2알파가 될 수밖에 없어. 이게 역함수 관계성을 따졌을 때 매우 유리한 이점이라는 거지. 미지수 하나만을 가지고 점 A와 점 B의 우리 점좌표를 찾아냈으니까. 그치? 오케이. 그리고 우리가 사실 안 쓴 정보는 이제 하나밖에 없지. 삼각형 OAB의 넓이가 6이다. 그럼 그것만 이제 마지막으로 사용해주면 이 문제 끝난다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이어주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다시 괜히 칠하네. 그치? 요 분홍색 삼각형의 넓이가 현재 6이라는 뜻이니까 그 6을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6은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하면 되겠지? 그럼 잘 생각해봐. 밑변과 높이를 어떻게 잡는 게 좋을 것 같냐면 어차피 여기랑 길이 똑같잖아.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 어차피 수직 이등분일 거고 높이를 점 O와 저 파란색 직선 사이에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하고 밑변을
선분 AB의 길이. 이렇게 해서 만들면 제일 편할 것 같거든. 맞지? 그렇다면 우리 한번 따져보자. 선분 AB의 길이는 얼마지? 이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니까. 밑변 A, 밑변 알파, 높이 알파. 그럼 알파 대 루트 2 알파.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2 알파가 된다는 사실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높이는 과연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뭐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결국 요 가운데 요 점도 알파랑 베타의 중점이지 않겠어? 그럼 요 점의 좌표도 사실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지. 어떻게? 2분의 3알파, 2분의 3알파로 이렇게. 그치? 그럼 0,0과 2분의 3알파, 2분의 3알파 사이까지의 거리 하면 2분의 3알파, 2분의 3알파 거기에 루트 2배니까 2분의 3루트 2 알파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 그래서 요거 따라락 정리해주면 알파 제곱은 4가 나오게 되고, 그럼 알파는 2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치? 알파는 당연히 양수값일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 교점이 양수에서 발생하니까. 그래서 여기 괄호 열고 알파가 0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써놓으면 될 것 같아. 문제에서 원하고자 하는 건 알파가 아니라 A인 거지. 그러면 저 A점이 얼마? 라지 A점이 4,2라는 뜻인데, 이게 하필 누구 위에? Y는 로그 루트 2 x-a 위에 있는 거니까 대입해주면 2는 로그 루트 2의 4-a일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고쳐주면 되냐? 밑에다가 루트 2 붙여주면 되겠지? 그럼 루트 2의 제곱이니까 좌변은, 우변은 루트 2의 로그 루트 2 4-a 제곱이니까 루트 2랑 로그 루트 2가 서로 날아가는 그 로그 성질에 의해서 4-a만 남게 될 거고, 따라서 a는 얼마일 수밖에? 2일 수밖에 없는 관계다. 4번 체크해주면 되는 거지. 어렵지 않고 이 역함수 관계성을 따져야 된다 그 사실만 기억하고 그림만 잘 표현해 준다면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으니까 꼭 다시 한번 복습해 주길 바랄게. 넘어와서 우리 57번 같은 경우 너 다양한 풀이가 가능한데 나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르다고 생각해. 한번 보여줄게. 자, 지수함수 y는 ax제곱의 그래프와 직선 y는 루트 3이 만나는 점을 a라고 하자. 점 B 4,0에 대하여 직선 OA와 직선 AB가 서로 수직이 되도록 하는 모든 A의 값의 곱을 물어보는 문제. 그러면 일단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 밑이 1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지수함수 그릴 때 점근선 X축 그리고 그 다음에 반드시 지나는 점 0,1 지날 거고 위로 이렇게 증가하는 그림 하나 그려주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직선 y는 루트 3도 하나 그려줘야겠네. 이렇게 얘가 누구냐면 y는 루트 3이다. 그때 만나는 점 여기가 누구다? a다. 괜찮지? 얘는 누구? y는 a의 x제곱. 요 점의 좌표랑 우리 한번 찾아볼까? 요 a점의 좌표는 얼마일 수밖에 없냐면 요 a의 x제곱에서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해야 y값 루트 3이 나올까? 요거 생각해주면 되잖아. 그러면 일단 로그 a 형태가 될 거고 루트 3이 필요하니까 루트 3 뽑아내야겠네. 이러면 루트 3이 나오겠다. 이렇게 일단 한번 쓸 수 있는 거지. 그래서 a점의 좌표도 충분히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거 기억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점 b가 4,0이고 점 5도 필요하네. 원점도. 오케이. 그러면 원점은 확실히 a보다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다. 왜 그런지 알아? 요 함수가 0,1 지나잖아. 그치? 이런 관계성 때문에 점 O는 반드시 A 왼쪽에 있을 수밖에 없고, 점 B는 마찬가지로 4,0이 이제 어디에 있어줘야 되냐면
일단 지금 우리가 그린 그림 상황으로는 직선 OA가 어떻게 있지? 여기 있네. 그치? 요 직선과 서로 수직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니까 이렇게 수직해서 한 요쯤에다가 점 B를 일단 찍어줄 수 있지 않을까? 여기다가 점 B 이렇게. 그치? 이렇게 일단 그림을 하나 그려줄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가 수직된다. 그러면 나는 이런 빗변이 밑에 이렇게 붙어있는 직각삼각형을 보면 꼭 수세발을 내리거든. 이렇게. 그치? 이러면 우리 중학교 때부터 되게 많이 외웠던 닮음 천지인 직각삼각형이 서로 모두 다 닮았지. 얘, 전체 얘까지. 그래서 여기서 파생되는 되게 다양한 공식들이 있지 않아? 그치? 그 중에 지금은 어떤 걸 써야 되냐면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여기를 감마라고 했을 때 각각의 길이. 그치? 그때 어떠한 관계식이 만족되냐면 베타 제곱은 알파 곱하기 감마라는 이러한 공식도 하나 존재한단 말이야. 그럼 이거를 지금 이 문제에서 써줘야 한다. 그럼 한번 써주자. 베타는 현재 얼마냐면 베타가 루트 3일 수밖에 없지. 그래서 알파 곱하기 감마가 3이다. 이렇게 식이 바뀌게 돼. 그치? 그 다음에 알파는 뭔데? 로그 A 루트 3에서 0 뺀 값이니까 알파는 로그 A의 루트 3이 될 거고 곱하기 감마는 얼마냐? B점의 좌표에서 A점의 좌표 빼주면 되겠지. 따라서 4 마이너스 로그 A의 루트 3 이렇게. 그치? 그럼 이게 얼마여야 된다? 요게 3이어야 된다는 뜻 맞을까? 문제에서 이거 베타 제곱이 3이었으니까 그러면 이거 2차 방정식 풀 필요도 없어. 생각해보면 얘가 3이면 3 곱하기 4 마이너스 3에서 둘이 곱하면 3 만들 수 있지. 또는 얘가 1이어도 돼. 그럼 1 곱하기 4 마이너스 1이니까 1 곱하기 3 해서 3 만들 수 있거든. 따라서 로그 A의 루트 3이 3이거나 로그 A의 루트 3이 1이었으면 되겠다. 그러면 사실 이 그림밖에 존재할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겠지. B가 4,0이니까 A점의 좌표는 A점의 X좌표는 3 또는 1이니까 반드시 B가 A보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밖에 안 되는구나. 그림상으로 판단해도 되고 이렇게 수식적으로 증명해서 판단해도 돼. 그럼 이제 끝난 거지. 따라서 로그 A의 루트 3이 얼마? 3 또는 1이 나오면 좋겠다는 뜻이니까 A는 얼마냐면 루트 3에 하나씩 써야 되나? 그럼 요거를 바꿔야겠지. 어떻게? 루트 3은 A의 세제곱이거나 또는 A의 1제곱이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따라서 A는 세제곱했는데 루트 3이 나오려면 A는 3의 6분의 1제곱이어야 되고 두 번째 A의 1제곱이 루트 3이니까 3의 2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러면 이 둘의 곱이니까 이거 미통이 돼 있지? 그러면 지수법칙에 의해서 6분의 3, 6분의 4, 3분의 2제곱 되겠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는 구조다. 내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어떤 거냐면 요 공식. 이 공식을 우리 한번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괜찮지? 어려운 공식 아니니까 꼭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 삼각형 형태에서 나올 수 있는 다양한 공식도 우리 아래다가 한번 정리해놓고 가자. 어떤 공식이 이용될지 모르니까. 자, 각각에다가 이름 한번 붙여볼게. A, B, C, D, H 이렇게 길이들 이름 붙여볼게.
그럼 여기서 탄생하는 우리 첫 번째 공식 뭐가 있었냐면 이름으로 우리 소자 공식 이렇게 기억했던 거 있지. 어떤 거지? A 곱하기 B는 H 곱하기 C 플러스 D와 같다. 두 번째 공식 A 제곱은 C 곱하기 C 플러스 D와 같다. 요거. 세 번째는 B 제곱은 반대쪽 D 곱하기 C 플러스 D와 같다. 네 번째는 지금 방금 쓰였던 그식 H 제곱은 C 곱하기 D와 같다. 나는 일단 이렇게 네 가지 정도 외우고 있어서 요 네 가지 안에서는 다 해결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요 네 가지만 일단 잘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 넘어갈게. 58번. 문제 한번 읽어보자. 그림과 같이 1보다 큰 실수 a에 대하여 곡선 y는 절대값 로그 ax가 직선 y는 k와 만나는 두 점을 각각 a, b라고 하고 직선 y는 k가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지. 이때 선분 OC 길이, 선분 CA 길이, 선분 AB의 길이가 모두 같을 때 곡선 y는 절대값 로그 AX와 직선 y는 2루트 2가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때 20 곱하기 d의 값을 구해달라. 오케이. 그럼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정보가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여기 길이가 이렇게 같다는 이 정보가 좀 중요하겠네. 맞지? 그러면 사실상 A점의 좌표를 준 건데, 그치? 얘가 y는 k니까 요만큼이 사실 길이 k인 거잖아, 그치? 요만큼의 길이가 또 k인 거고 요만큼의 길이가 k인 거여서 A점의 좌표와 B점의 좌표, 사실 C점의 좌표까지 좌표들을 전부 다 주어준 상황이네. 그러면 A점의 좌표는 어떻게 돼? A점은 k, k 맞지? B점은 2k, k 그치? 근데 이 함수 자체가 절대값이니까 잘 생각해봐. 여기에 해당되는 곡선은 어떤 곡선이냐면 y는 마이너스 로그 a의 x 곡선이었다는 거 이해될까? 원래는 이렇게 생겼었던 거 지금 이렇게 접어 올린 거잖아, 그치? 그래서 원래 곡선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인 상황이구나. 그러면 k, k를 어디다가 y는 마이너스 로그 ax에다가 집어넣으면 성립한다는 뜻이구나. 따라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관계식은 k는 마이너스 로그 a의 k이다. 요거 하나 구할 수 있겠지. 두 번째, 여기 b가 올라와 있는 요 곡선은 무슨 곡선? 원래 곡선이랑 똑같지 않을까? 그래서 얘는 y는 로그 a의 x라는 곡선일 테니까 이 곡선식에다가 누구? 2k, k를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된다. 따라서 두 번째 관계식은 k는 로그 a의 2k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맞지? 오케이. 그러면 요 마이너스 로그 a k도 로그 a의 k분의 1로 한번 고쳐보게 되면 위아래가 좌변 똑같지? 우변도 로그 a까지 똑같아. 그러면 값이 똑같기 위해서 누구와? k분의 1과 2k가 반드시 똑같아야만 해. 맞지? 그럼 요걸 통해서 우리가 구해낼 수 있는 건 t가 아니라 k지. k 제곱이 얼마다? 2분의 1이어야 한다는 사실. 요거 찾을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k 제곱이 2분의 1이니까 k는 루트 2분의 1, 즉 2분의 루트 2일 수밖에 없다. k 구했네. 그럼 문제에서 마지막 구하고자 하는 정보가 직선 y는 2루트 2와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 물어봤으니까 y는 2루트 2면 저 위에 있겠네. k보다 한참 위에. 이렇게. 그럼 직접 그려주자. y는 2루트 2. 요때 만나는 요 점과 요 점, 여기를 d라고 하면 요거 구한 다음에 20 빼달라는 뜻이잖아. k는 구했지만 현재 a는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직접 구한 K를 다시 집어넣어서 A를 구하러 가봐야 될 것 같아. 그럼 위에 식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까? K가 얼마? 2분의 루트 2. 얘는 얼마? 로그 A의 K분의 1인데 K분의 1은 얼마? 루트 2분의 2니까 루트 2 되겠지. 요렇게. 맞지? 그러면 저 값이 y는 2루트 2니까 얘는 성립되는 거 확실하잖아. 그러면 잘 생각해봐. 여기다가 양변에 4씩을 곱할 거야. 그래서 좌변에 2루트 2로 맞춰줄 거란 말이야. 그럼 여기는 4 로그 a의 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 4 집어넣으면 로그 a의 루트 2의 4제곱이니까 4 되겠지. 따라서 요 말이 무슨 뜻이냐면 y는 로그 a의 x라는 그래프는 몇 콤마? 4 콤마 2루트 2를 반드시 지난다는 뜻과도 똑같다는 거지. 그치? 굳이 a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궁금한 거는 저 d의 값이니까 a 없이 d를 구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 그래서 요 값이 결국 누구일 수밖에 없냐면 이 함수 자체가 애초에 파란 함수지. 부호가 안 붙었으니까. 따라서 여기 점의 좌표가 4, 2루트 2였다는 소리구나. 요렇게. 그럼 잘 생각해봐. 여기가 4, 2루트 2야. 그러면 이거는 변하지 않을 거거든. 그치? 그러면 2루트 2는 마이너스 로그 a에 얼마라고 쓰면 되는 거야? 4를 거꾸로 해서 4분의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지. 이거 괜찮을까? 그치? 마이너스를 붙이겠다는 뜻은 얘를 역수로 바꾸면 마이너스가 나중에 이렇게 되면서 이거 튀어나오면서 부호 상쇄할 수 있잖아.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식을 쓸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결국 무슨 말이냐면 우리 무슨 함수? 저 빨간 함수 y는 마이너스 로그 ax 라는 이 그래프는 몇 콤마 몇? 4분의 1 2루트 2를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어서 여기 점의 좌표 또한 찾아낸 거지. 얼마? 4분의 1 2루트 2. 그러면 x좌표 둘 다 떴네. 그럼 d값은 얼마? 4에서 4분의 1 빼주면 되겠지. 따라서 d값은 4분의 15가 될 수밖에 없고 여기에다가 20 곱하라고 했으니까 15에다가 5 곱해서 정답 여기다 쓸까? 75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뜻. K까지는 정확히 구해도 A를 전혀 구할 필요가 없었던 좀 신기한 문제지. 그래서 꼭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좋을 것 같아. 당연히 요 함수 전체의 절대값이 취해져 있을 때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우리 개념 설명 시간에 했으니까 혹시나 기억 안 나면 강의를 다시 보든 강의 노트를 다시 보든 해서 꼭 지금이라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 넘어와서 59번도 한번 해보자. 자, 59번 문제부터 읽어볼게. 자, 1이 아닌 세 양수 a, b, c와 1이 아닌 두 자연수 m, n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모든 순서상 m, n의 개수를 물어봤네. 가조건 봤더니 모는 모의 모제곱근, 나조건도 모는 모의 모제곱근, 다도 모는 모의 모제곱근 이라고 써있네. 그럼 우리 이 글자들을 보자마자 항상 머릿속에 뭘 떠올려줘야 된다고 그랬지? 거듭 제곱근의 정의에 관련된 문제라는 거지. 맞지? 그럼 거듭 제곱근에 관련된 문제는 우리 뭘로 바꾼다? 방정식으로 바꿔서 풀기로 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가 하나하나 각각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문제다. 자, 그러면 세제곱근 A는 B의 M 제곱근이다 라고 써져 있으니까 저 A의 3분의 1제곱을 몇 번? N번 곱하면
b를 만들 수 있다는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고, 두 번째, 루트 b는 c의 n제곱근이다. 그럼 b의 2분의 1제곱을 n번 곱하면 c가 된다라는 소리고, 마지막 c는 a의 a 12제곱의 4제곱근이니까 c를 4번 곱하면 a의 12제곱이 될 수 있다는 뜻. 이렇게 전부 바꿔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지금 이 문제를 봐도 a, b, c 문자 몇 개? 미지수 몇 개? 3개. 그럼 우리의 기본 마인드 세팅이 뭐가 돼야 된다고? 한 문자로 통일하자. 그치? 그러면 가족권부터 한번 확인해 보면 b는 a의 3분의 m제곱이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 조건 b의 2분의 n제곱은 c인 거고, 마지막 조건 c는 a의 세제곱근이라고 써도 괜찮지 않을까? 어차피 모두 다 양수였던 것 같은데, 그치? 양수 ABC. 그래서 부호 생각할 필요 없이 이렇게. 그럼 c가 a의 세제곱이니까 여기다가 다시 c 자리에 a의 세제곱 집어넣어보자. 그러면 첫 번째 식과 두 번째 식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데, 따라서 두 번째 식을 좀 변형해보자. 어떻게? b는 a의 n분의 6제곱. 이렇게. 괜찮겠지? 그럼 따라서 3분의 m과 얼마? n분의 6이 당연히 같아야 될 거고, 그 뜻은 m 곱하기 n이 얼마여야 된다? 18이어야 된다 라는 뜻인 거고, 문제 읽을 때 이런 거 주의해야겠지. 1이 아닌, 이것 때문에 숫자 잘못 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1이 아닌 두 자연수가 곱해졌을 때 18을 만들어야 돼. 우리 이런 형태는 사실 원래 미지수 2개여서 구할 수 없지만, 지금은 자연수라는 조건이 붙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우리 부정 방정식 형태라고 부르기도 하지. 괜찮지? 그래서 m 곱하기 n 어떤 게 가능하냐면 2, 9, 18, 3, 6, 18 순서 바꿔서 6, 3, 18, 9, 2, 18까지 밖에 없겠다. 따라서 총 4개여서 1번 체크해주면 끝나는 문제. 그 다음에 60번도 한번 해보자. 자, 1보다 큰 세 실수 a, b, c가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킬 때 로그 a의 b 플러스 로그 b의 c 플러스 로그 c의 a의 값을 구해달라는 문제. 그럼 요런 어떤 로그 세 값이 서로 똑같아요 라는 문제는 우리 어떻게 바꿔서 풀면 되냐면, 뒤에다가 얼마로 똑같은지 는 k라고 붙여주기만 하면 돼. 그러면 하나하나 쪼개면 되거든. 로그 a의 b는 얼마? k가 되는 거지. 맞지? 로그 a의 b는 k다 라는 식이 되니까 한번 정리만 해보면 b는 a로 표현할 수 있겠지. a의 k제곱으로. 두 번째, 로그 b의 c가 그러면 2분의 로그 b의 c가 k라는 뜻이니까 로그 b의 c는 얼마다? 2k여야 된다 라고 쓸 수 있고, 그럼 이걸 통해서 c를 b의 2k제곱으로 표현하는 것도 괜찮겠지. 마지막, 로그 c의 a는 4k라고 쓸 수 있으니까 a는 얼마라는 뜻이야? c의 4k 제곱이라는 뜻인 거지.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미지수가 몇 개? 미지수 3개잖아. 미지수 3개일 땐 뭐 하라고? 한 문자로 통일하라. 이렇게 한번 해볼까? b는 a의 k제곱 됐으니까 c도 a의 몇 제곱이지만 찾아주면 되고, 문자 하나로 통일하라 했으니까 뭐 대입해서 찾아도 되고 사실 뭐 크게 상관없지. c부터 해보면 얘 c가 어떻게 되지? c는 a의 4k분의 1제곱이잖아. 맞지? 그러면 c도 a로 표현했고 b도 a로 표현했네. 그럼 두 번째 저 c하고 b에 대한 관계식에 c 대신 a에 대한 식,
B도 A에 대한 식 대입하면 아마 우리가 구해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한번 써보자. A의 4K분의 1제곱은 누구? B의 2K제곱과 똑같으니까 A의 2K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럼 위에 있는 숫자끼리 같아야 되니까 따라서 8K 세제곱이 1이 돼야 된다는 사실. 그러면 K는 얼마? 2분의 1이 돼야 된다는 사실 알 수 있는 거지. 그럼 K가 2분의 1이래. 그럼 잘 생각해봐. 로그 A의 B는 K, 로그 B의 C는 2K, 로그 C의 A는 4K니까 전체적으로 얼마 구해달라는 뜻이야? 7K 구해달라는 뜻 맞지? 다 더하면 그럼 K가 2분의 1이니까 정답은 1번 2분의 7일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는 K라고 두는 이렇게 둘 줄 알아야 된다. 얘도 하나의 해시태그로 붙일게. 해시태그 는 K. 이렇게만 이해해주면 될 것 같아. 괜찮지? 넘어가자. 넘어가서 61번도 한번 해보자. 곡선 y는 2의 ax 플러스 b제곱과 직선 y는 x가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날 때 두 점 a,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c, d라고 하자. 선분 a, b의 길이가 6루트이고 사각형 a, c, d, b의 넓이가 30일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달라. 점의 좌표가 하나도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거든. 우리한테 주어진 길이가 여기 선분 AB의 길이 주어졌지. 이게 얼마다 현재? 6 루트 2다라고 주어졌잖아. 그러면 이 직선이 하필 무슨 직선이냐면 y는 x 직선이야. 맞지? 그러면 저렇게 직선의 빗변의 길이를 주어졌을 때는 우리가 직각삼각형을 만들어내면 훨씬 간단하게 문제를 풀 수 있어. 여기가 무조건 6, 여기가 무조건 6이라는 요 값들의 정보를 찾아낼 수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점의 좌표가 전혀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너가 원하는 점의 좌표 하나를 미지수로 잡고 시작해줘야 돼. A로 시작해도 되고 B로 시작해도 되는데 나는 보통 가장 왼쪽에 있는 점을 잡고 시작하기 때문에 A를 잡을 거거든. A를 잡을 때도 어떻게 잡는 게 좋냐? y는 2의 ax 플러스 b제곱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점좌표를 잡는 게 아니라 y는 x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점좌표를 잡아줘야 돼. 따라서 지금 같은 케이스는 a점의 좌표를 k, k 이렇게 잡아달라는 뜻인 거지. 괜찮지? 그럼 얘가 k, k여야 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전체 사다리꼴 ACDB의 넓이를 우리가 직접 K에 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에서 주어진 넓이의 정확한 값이 30인데 이 30은 2분의 1 곱하기 높이 얼마? 6 곱하기 윗변 K 아랫변 요만큼이 또 K일 테니까 맞지? K 플러스 6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따라서 2K 플러스 6이 얼마일 수밖에 없다? 10일 수밖에 없다. 그러면 K가 얼마일 수밖에 없다? K가 2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그럼 K가 2란 거 찾았네. 그러면 A점의 좌표가 사실 얼마였다는 뜻이야? 2,2였다는 뜻이었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그럼 A점의 좌표가 2,2니까 그걸 어디다 집어넣었을 때 저 지수함수에다가 집어넣었을 때도 성립을 해야겠지. 집어넣어보자. 2에 2A 플러스 B제곱은 얼마? 2와 똑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 2의 1제곱이겠지. 따라서 2A 플러스 B가 얼마여야 된다? 1이어야 된다. 미지수가 두 개니까 식 하나가 더 필요하겠지? 그 식 하나가 어디서 탄생하냐면 우리 점 B도 쓸 수 있겠지. 점 B는 2,2로부터 앞으로 6칸 위로 6칸 간 거니까 점 B는 8,8일 수밖에 없는데 그게 마찬가지로 저 지수함수에 대입했을 때 성립해야 된다는 뜻이니까 2의 8A 플러스 B제곱은 8이니까 2의 세제곱이겠지. 따라서 8A 플러스 B는 3이어야 한다. 두 개 연립해주면 6A가 2여야 되니까 A는 3분의 1 B도 3분의 1이라는 연립 결과가 나오게 된다.
문제에서 A하고 B 더해달라 했으니까 정답 4번 체크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치? 일단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진 않고 이렇게 미지수 세팅할 수 있어야 되고, 항상 빗변의 길이가 6루트라고 줬잖아. 그럼 난 직선의 기울기를 가장 먼저 봐. 그래서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트 정보니까 직각삼각형을 그려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편이야. 그래서 이렇게 써놓으면 얘도 해시태그 하나 붙여줄 수 있겠다. 직선의 기울기는 무슨 정보? 탄젠트 정보. 따라서 직각삼각형을 머릿속에서 떠올려줘라. 괜찮지? 그 다음에 옆에 있는 62번도 우리 한번 풀어볼게. A가 90도이고 선분 AB가 2 로그 2의 x, 선분 AC가 로그 4의 x분의 16인 삼각형 ABC의 넓이를 SX라고 하자. SX가 x는 A에서 최대값 라지 M을 가질 때 A 플러스 M의 값을 구해달래. 단 x가 1보다는 크고 16보다는 작았으면 좋겠대. 오케이. 그럼 A가 90도니까 둘 중 하나가 밑변이면 둘 중 하나가 높이겠지. 따라서 삼각형의 넓이 SX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분의 1 곱하기 2 로그 2x 곱하기 로그 4의 x분의 16, 이렇게 일단 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지? 그럼 여기서 계산할 수 있는 거 계산해보자. 2분의 1과 2 약분될 거고 로그 2의 x 남을 거고 뒤에 x분의 16 저거 어떻게? 로그끼리 쪼개기로 쪼개줄 수 있겠지. 그럼 로그 4의 16 마이너스 로그 4의 x, 이렇게. 괜찮지? 그 다음에 더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로그 2의 x 곱하기 로그 4의 16은 2. 로그 4의 x를 그대로 둬도 되지만 로그 2의 x와 꼴을 반복시켜서 치환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2분의 1 로그 2의 x로까지 바꿔줘야만 치환이 가능하겠지. 따라서 그 다음 과정은 로그 x를 t라고 치환할 거야. 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t에 대한 범위가 생긴다는 거지. x가 1하고 16 사이니까 로그 2의 x인 t는 0하고 4 사이라는 제한된 범위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지.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 해시태그 치환은 항상 범위를 남기게 된다. 그래서 요 범위도 중요했고, 치환할 때 그냥 함부로 막 하면 안 된다. 그럼 치환한 형태로 저 sx 한번 써볼까? 그러면 t 곱하기 2 마이너스 2분의 1t, 이렇게 되겠지. 이건 검은색으로 바꿔주자. 그 다음에 제한된 t의 범위는 t가 0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은 지역에서 다음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는 거지. 그럼 얘 한번 묶어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묶을 수 있겠지. 저 괄호 안의 값을. 그러면 t 마이너스 4로 바뀌겠지. 이렇게. 그럼 그림 한번 그려주면 돼. 2차 함수인데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겠지. 이렇게. 그리고 두 근이 0하고 4일 텐데 0하고 4를 어떻게? 이렇게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정 가운데 2차 함수 축인 2일 때가 있을 거고, 따라서 t가 2일 때가 최대값이지 않을까? 그치. 최대값이 되고, 그때 최대값이 얼마냐? 2 집어넣게 되면 최대값 2인 거지.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a는 x의 값이기 때문에 마지막 뭐 해줘야 돼? t가 2일 때이니까 x는 얼마일 때인지 치환 풀어줘야 되는 거지. 따라서 x가 4일 때 로그 2의 x가 2니까 x는 2의 제곱 4여야겠지. 그리고 이 값이 누구야? 얘가 a겠지. 그래서 a는 4, 라지 m은 2니까 4하고 2 더해서 정답 1번 6 내주면 되는 문제. 괜찮지? 어렵지 않지? 그래서 중요한 해시태그들만 잘 기억해주고 넘어가자.